YTN 94.5 인터뷰입니다. 여야의 차기 권력 지형의 바로미터가 될 원내대표가 시작됩니다.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 1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사령탑을 선출하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안경률 의원과 최병석 의원이 출마 채비를 마쳤고요. 또 중립계로 분류되는 황우여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황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황우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시겠다고 출마를 하셨나요? 네네. 네. 지금 한나라당이 좀 시끌시끌하죠? 네. 네, 내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네. 당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 눈에요, 계파의 벽이 너무 높고 그걸 넘지 못하고 있다. 좀 하나가 되라. 화합의 목소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화합의 중심 광장이라고 할까요? 네. 각 계파를 지금 하루 아침에 없앴느니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중심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우선 열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주된 화합의 기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민심이 지금 소통되지 않는다. 네. 특히 당정청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민심 소통이 어려우니까 당정청 관계를 수평 관계로 재형성해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공천 문제가 이 당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로 제기된 지가 오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당이 정책이 이젠 바뀌어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또 들어야 마땅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우리 식물국회, 폭력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진국회로 만들고 하나 이런 5가지가 저희들의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주류 측은 이제 친이계라고 그러고요. 네. 또 친박계라는 거, 네. 친박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양쪽 어디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중립계로 분류가 되는데 황우여 의원님께서는 중립계로 분류가 되세요? 네네. 네. 저는 늘 이 중심 광장의 하나의 중립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그것을 확대해서 당을 화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이계하고 친박계하고 그렇게 그냥 계파 갈등이 심합니까? 심하다기보다는 그 뿌리가 지난 공천 파동 이후에 네. 또 이 대선 경선 후에 주 연계되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다음 대권 후보들에 따라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그러나 네. 국민들은 이제 당의 여당으로서 중심되는 하나의 화합의 목소리를 전제로 해달라. 여기에 우리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주영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우여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주영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맡기로 하는 건가요? 네네. 아주 지난번에 이미 정책위장 한번 하셨고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올해 국정 전반을 다루셨고요. 네. 또 사법개혁이나 또는 개헌 문제로 여러 가지 특유 활동을 하신 분이라 네. 지금 준비된 정책위 의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일할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내일 모레 의원총회를 하시죠? 네네. 당선되실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몇 가지 당의 현안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엊그제 연찬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네. 총선 전에 아예 대권 후보를 뽑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진전이 있나요? 네, 그러한 이야기가 아주 여러 의원들에서 동조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이 대권 캠페인을 그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일찍 좀 당겨서 장기간 동안에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문제를 여러 가지 후보들 간에
논의하며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 그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대권 후보로 유력시되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권 후보 그중에 또 다른 후보도 있겠죠. 네. 그중에서 아예 대권 후보를 맡아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러달라 이런 얘기죠. 총선 전에 대권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네. 그 총선 전에 되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우리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네. 전면에 나서서 국정과 이 당의 일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냐. 네. 대리인들이 한다든지 또 뭐 영향하에 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당 대표 선출도 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런데 당 대표가 되신 분들은 1년 6개월 후에 대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당헌 당규를 고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아예 그래서 당 대표를 뽑고 다음에 또 대선 후보도 나올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당헌 당규 개정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권 대권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논의 끝에 채택된 당헌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것보다 그건 충분히 좀 논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저는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예. 그러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서 네. 파트너들로서요. 서로들 간에 충분히 당에 기여하시고 또 국민에게 목소리를 내면서 현안에 대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당의 가장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말이죠. 이게 이번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또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 선거 책임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친이계. 네. 친이계가 이 손으로 물러나라. 네. 지금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네. 아니 그 친이계가 무슨 잘못이냐. 다 공동 책임이다. 네.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죠. 네. 이거 어떤 입장이신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제 현 주류라고 되시는 분들은 이제 무한 책임론을 들면서 마지막까지 심차게 주류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국민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나. 네. 그것을 계파 독점으로 보고 그런 어떤 족쇄 채우기로 보고 줄 세우기로 보지 않나.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비판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전제에 하에서 함께하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은 누구 네. 하나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누가 했더라도 결국은 우리 모든 당원과 저희 모든 우리 의원들이 함께 지는 당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 맞는 것도 너무 한 계파가 계속 맞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주류가 어느 정도 틈을 만들고 서로 화합해서 한 마음을 일할 수 있는 당이 돼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기 당 대표를 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에 대해서 지금 아주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앞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차기 대권에 도전하실 분이 아예 당 대표를 맡아서 당원 당규까지 거쳐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거 하면 아니다. 아주 젊은 대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무슨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이런 인사들이 맡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예. 전당대회를 당원 전체가 뽑는 수십만 명이 뽑는 대회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여러 지역에서 논아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이론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네. 이와 같이 당 전체가 결정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는 대원칙으로 이 젊다는 것은 우리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도 있었잖아요. 예. 거기 이 육체적인 연령이 아니라 생각이 젊어오고 많은 예.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은 젊은 분이라고 보여지죠. 예. 그리고 또 이 당을 움직이려면은 경륜이 필요하고 많은 위험과 또 어려울 때 극복할 그야말로 경륜을 갖는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조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 당에는 그야말로 젊은 소장파 중에서도 선수가 높은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당원들이 뽑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운여 의원님께서는 아예 당 대표 나가시죠? 원내대표 나가셨습니까? 저는요, 이 국회와 이 정치의 선진화를 18대에는 꼭 이루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소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싶고, 네. 저 자신도 그것을 실현해내고 싶은 그러한 희망과 꿈이 있어서 원내대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분당을 선거에서 말이죠. 네. 예, 한나라당이 아주 혼쭐금이 났는데요. 예, 이 도대체 중도 친서민 중도 수령 어쩌고 이런 이제 정책을 표방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서민 중산층의 이반이다 말이죠. 네. 등을 돌렸다. 네.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그동안에 한나라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뭘 하셨기에, 뭘 잘못하셨기에 이렇게 혼쭐금이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주 근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4대강 또 7대 무역국 G20 같은 거시적인 국가의 기반을 닦고요. 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또 국민도 그 부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는 부족했다. 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등록금이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네. 또 그 공부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면은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공부 내용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가기가 십상해요. 네. 그래서 겨우 일자리를 맡아서 결혼하려면 30대 후반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기 낳고 또 기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거기다 집 하나 마련하려면은 그거 어렵고요. 네. 또 노후가 이제 한 50대 들어서 좀 안정이 될 만하면 직장이 흔들리고 네.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해답을 줄 때가 됐죠. 예.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걸 해결 방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책을 이제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정책으로 네.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네. 그것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정책을 시연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래서 원내대표에 출마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